네, 안녕하세요. 비팅게임의 MC 김피터입니다. 여러분은 드라이버 헤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브랜드만 보고 또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사용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드라이버 헤드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자, 일단 헤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게 이게 헤드죠. 헤드에 보시면은 위쪽 부분을 크라운, 앞쪽 부분을 페이스, 밑에를 솔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을 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자고 하면은 안에는 호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뒤쪽 부분을 힐, 앞쪽 부분을 토우. 이제 더 많은 부분 이제 헤드 명칭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알고 있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버 헤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퍼피스와 투피스, 컵페이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퍼피스 같은 경우에는 솔, 크라운, 페이스, 넥을 전부 이어 붙여서 만드는 걸 퍼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워낙 단가 자체도 저렴하고 이 피스들을 이어 붙임으로써 많은 도수들을 제작을 할 수 있다. 9.5도, 10.5도, 11.5도 등 여러 도수를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형태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고 단점으로는 내구성이 낮다는 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투피스 컵페이스 구조가 있는데 컵페이스 구조는 바디와 페이스면을 이어 붙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바디 자체를 금형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금형 하나당 도수 하나밖에 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단가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요. 그리고 장점으로는 이제 퍼피스와 다르게 내구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점. 이제 퍼피스 같은 경우는 깨지게 된다면 여러 군데가 깨질 수가 있는데 이제 컵페이스, 투피스 구조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면과 페이스면 구조 페이스면과 페이스면 주위에 용접한 부분이 깨지게 됩니다. 자, 드라이버 헤드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여러 가지 소재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티탄 페이스, 15대 3대 3 티탄 페이스, 베타 티탄, 그리고 신소재로 넘어가자고 하면은 고반발 소재인 SP700 그리고 다트 55G 이런 소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으로 쉐입으로 넘어가 볼 건데 이제 드라이버 헤드 쉐입 같은 경우에는 딥페이스, 컨벤셔널 페이스, 샬로우 페이스 총 3가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딥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 자체가 페이스면에 가깝기 때문에 탄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딥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US보다는 아시아권에서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이제 아시아 쪽에서도 일본에서 많이 딥페이스를 선호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일단 다음으로는 컨벤셔널 페이스. 컨벤셔널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통 페이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컨벤셔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면의 좌우와 그러니까 길이와 높이가 굉장히 고루고루 넓고요. 그리고 쉐입 자체도 굉장히 뒤쪽으로 많이 빠져있는 쉐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컨벤셔널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심 자체가 뒤쪽 저중심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탄도를 좀 더 높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샬로우 페이스인데 샬로우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뒤쪽이 많이 빠져있는 쉐입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면을 보시면은 길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고 높이는 굉장히 좁은 형태들이 많습니다. 이제 컨벤셔널 페이스와 마찬가지로 무게중심이 뒤쪽 저중심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탄도를 띄워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컨벤셔널 페이스와 샬로우 페이스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각 회사들마다 이제 좀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얘네 두 개를 많이 믹스를 하는 형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면은 컨벤셔널로 가져가는데 바디 자체를 샬로우로 가져간다거나 이제 역으로 페이스면은 샬로우로 가져가는데 바디 자체를 컨벤셔널로 가져가거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이거를 구분하는 방식은 이제 쉽게 구분하시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인데 크라운을 보시면 됩니다. 이 위쪽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샬로우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위쪽 부분이 굉장히 날렵하거나 납작한 형태인데 컨벤셔널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위쪽이 좀 더 볼록한 형태를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라운을 보고 이쪽이 좀 더 샬로우 페이스에 가깝구나, 이거는 좀 더 컨벤셔널에 가깝구나 라고 선택하시는 이쪽이 샬로우 페이스가 좀 더 가깝구나 아니면 이쪽이 좀 더 컨벤셔널에 가깝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헤드가 어떻게 제작되는지, 소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쉐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는 좀 무게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헤드 무게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지 스윙 웨이트만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일단은 클럽의 스펙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길이, 스윙 웨이트, 토탈 웨이트, CPM 총 4가지인데 중요한 순서대로 보자고 하면은 CPM, 그 다음에 토탈 웨이트, 스윙 웨이트, 길이 순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CPM과 토탈 웨이트를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스윙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작업자가 어떻게 작업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쉽게 맞출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토탈 웨이트와 CPM 같은 경우에는 샤프트에마다 다르고 작업자에마다 다르고 워낙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아이언과 다르게 드라이버 헤드 무게는 너무 다양한 헤드 무게를 가지고 있죠. 이제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샤프트를 보자고 하면은 40g부터 130g까지 다양한 샤프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헤드 무게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7번 기준 268g에서 270g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샤프트 무게로 이제 전체적인 토탈 웨이트를 세팅을 많이 가져가는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과 다르게 이제 30g도 있죠. 요즘은 30g부터 80g까지 굉장히 적은 무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토탈 웨이트를 맞추기 위해서 샤프트 무게보다는 헤드의 무게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나 하나도 안 보고 있는데? 지겹다. 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 분석을 통해서 내가 300g짜리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된다고 쳤을 때, 일단은 뭐 요즘 많이 나가는 브랜드 중에 핑 G410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 일단은 핑 G410 같은 경우는 헤드 무게가 205g에서 210g 정도 나오는 헤드입니다. 자, 그러면 쉽게 210g이라고 쳐보죠. 근데 드라이버 헤드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제 가벼운 그립, 그러니까 경량 그립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량 그립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드라이버 기준 길이 44.5인치보다 안 나올 수 있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50g 무거운 그립을 사용하게 되면 210g 플러스 50g은 260이죠. 벌써 부속품 2g도 들어가긴 하지만 260이면 샤프트를 40g짜리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결과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는 무겁고 그립은 무겁고 샤프트는 굉장히 가벼운 언밸런스한 클럽이 세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라이버 헤드 무게를 10g 내지 15g, 뭐 많게는 20g까지 줄여준다고 하면은 샤프트를 50g에서 60g까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리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드라이버 헤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나오는 것 중에 무게는 160g부터 210g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캘러웨이, 타이틀리스트, 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운 헤드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제 요즘 테일러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슬리브 형태 렌즈를 돌려서 사용하는 드라이버 헤드 중에서도 굉장히 가볍게 나오는 헤드들이죠. 하지만 그 테일러메이드 200g짜리 드라이버 헤드 무게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헤드에 있는 무게추를 줄이면 되지 않나? 네, 가능한 부분도 있고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 헤드 무게추 같은 경우에도 많은 무게대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변화할 수 있는 수치도 크지도 않고요. 두 번째로 헤드 무게 플러스 마이너스 4g 이상 변화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헤드의 중심 신도라든가 그 다음에 무게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처음 헤드를 만들었을 때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히 깨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4g 이상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g 이상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잘못된 상식 하나 더. 무조건 무거운 클럽과 무조건 가벼운 클럽이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무거우면 그 무게 때문에 스윙 스피드가 빨라진다거나 가벼우면은 가볍기 때문에 스윙 스피드가 빨라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이제 무게가 무거우면 컨트롤이 어려워서 스윙 스피드가 떨어지고, 가벼우면은 임팩트 순간에 볼에 힘이 전달되는 파워가 약해지기 때문에 볼이 비실비실하게 됩니다. 내가 스윙하기 편하면서 컨트롤이 가능한 클럽을 사용했을 때 스윙 스피드가 늘어나고 항상 일관된 스윙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의 토탈 웨이트를 설정하려면 샤프트 무게보다는 먼저 헤드 무게를 파악하시고 선택하시는 방법이 제일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까지 김피터TV의 김피터였습니다. 지금까지 김피터TV의 김피터였습니다.